자, 먼저 제 문제를 개념을 보셔서 이제 진행을 할 텐데요. 코스닥 시장 우선 뭐 다 아시다시피 그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좀 그 안정적인 뭐 대형주 위주로 거래가 되면은 코스닥은 그거보다는 좀 더 그 낮은 뭐 중소기업이라든지 성장성이 높은 벤처기업과 이제 유망 중소기업 등이 이제 자금 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성장성 높은 이제 기업 중심의 독립된 경쟁 시장이에요. 독립된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독립된 경쟁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최근에 뭐 코넥스라든지 뭐 이제 그 KOT 시장 같이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도 나왔기 때문에 그 시장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더 이제 그 위에 있는 좀 더 안정적인 그런 뭐 시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망 중소기업들이 주로 있다 뭐 보시면 되는데, 여기 뭐 대형주들 많이 있습니다. 이 대형주들 중에서 좀 거래 실적이 좋고 한 기업들은 또 다시 거래소 시장으로 가고, 뭐 바이오 시장이라든지 제약회사들 같은 경우가 이제 코스닥 시장이 많이 있죠. 뭐 IT 중에서도 이제 그 반도체, 뭐 테스트 장비 업체라든지 등등. 그래서 코스닥 시장에 대한 관심도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코넥스 시장 뭐 뒤에 저희가 또 뒷시간에 설명을 드릴 텐데, 여기도 이제 코넥스는 이 코스닥보다 예전에는 이제 그 코스닥에서 대부분 다 운영 벤처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코스닥에서 했는데, 코넥스라고 이제 중소 이제 벤처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코넥스 시장으로 이제 좀 이제 이동해서 거기서 이제 그 진행할 수 있게 좀 이제 여기보다는 좀 그 상장 심사 요건이 완화됐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1번. 자, 코스닥 시장의 특징으로 잘못된 것은, 우선 답은 2번인데, 유가증권 시장의 보완적인 단계는 아니라, 예전에는 이제 보완적인 단계가 할 수 있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독립적인 관계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제 좀 이제 뭐 이제는 좀 성장성이 높은 기업의 독립된 경쟁 시장이다라고 보시는 게 좀 맞아요. 이게 뭐 완전히 틀렸다라기보다는 보완적 단계를 이제는 좀 예전에는 맞았지만 지금은 좀 이제 탈피하고 이제 좀 이제 독립적인 단계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성장 중심, 뭐 고용 고수익, 완화된 상장 기준을 적용한다. 이건 내용이 맞죠. 자, 코스닥 시장 상장제도 잠깐 먼저 보시면은 이제 그 항상 이제 코스닥 여기 문제가 이제 거의 합쳐서 나오죠. 유가증권 시장이라든지 뭐 마찬가지 코스닥도 상장하는 그 절차가 있으니까 유가증권, 뭐 코스닥, 코넥스, 뭐 KOTC 등등 해가지고 상장 관련돼 가지고는 조금씩 기준들이 차이가 나는 게 있으니까 그거를 보시면 되는데, 이제 시험에 어차피 저희는 이제 시험 문제 풀이번이다 보니까 시험에 어떤 식의 문제가 나오고 어떻게 하는 게 좀 여기서 그 좀 이제 실수를 줄일 수 있냐, 요거 위주로 보시겠습니다. 자, 상장에서 우선 그러면 당연히 그 비교를 해서 차이가 나는 걸 찾으면 되겠죠. 자, 유가증권 시장과 동일하지만 차이가 나는 게 상장 절차 중에서, 자, 유가증권 시장은 3, 4업 연도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나 코스닥은 최근 연도 1년치만 제출하면 된다. 상대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이거 우선은 기본 전제가 유가증권 가장 큰 시장 대형주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다 보니 좀 그런 대형주들이 거래되다 보니까 상장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이 그 전체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KOTC, 뭐 코스닥, 코넥스 그 거래소 시장 중에서 가장 세요. 즉 유가증권이 가장 세다라고 보시고 나머지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가장 세고 나머지는 여기보다 좀 완화됐다. 즉 그래서 우선 재무제표에 대한 그런 절차 중에서도 코스닥 시장이 그 거래소 시장보다는 좀 완화돼서 코스닥은 그냥 1년치, 거래소는 3년치 이렇게 좀 보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여기도 코스닥은 이제 그 당연히 이제 좀 더 좀 완화되고 있고, 여기는 이제 뭐 대형법인의 그 보호예수제도 여기 좀 내용 비슷비슷하죠. 예. 그리고 여기서 차이점을 이제 예. 요걸 먼저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틀린 거 고르기 전에 요거 밑에부터 보시면은, 자, 그 교과서 페이지로는 저희 그 296페이지입니다. 296페이지. 자, 코스닥 시장. 우선 경과연수가 그 거래소랑 차이 나죠. 거래소의 경과연수가 이제 그 3년 이상인 반면에,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경과연수라고 해서 그게 좀 면제가 되고 있습니다. 좀 그 거래소보다 완화된 기준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30억. 여기 다 코스닥 내용이에요. 여기는 벤처 15억 이상. 조금 더 자본금 기준도 완화되어 있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시가총액도 다 거래소보다는 이제 완화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완화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기술성장 기업은 이 중에서 가장 가장 처음 할 수 있는 그런 벤처 중심의 기술성장 제일 약한 기업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많이 면제되는 게 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 기준으로 이제 ROE 10%, 단기순이익 20%, 20억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먼저 풀 때, 자,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신규 상장 요건이 다 틀린 것은,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유가증권 시장은 이제 3년 이상 면제가 되어 있는데, 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 여기도 이제 면제죠, 면제. 자, 면제라고 보시면 돼요, 면제. 그리고 나머지는 다 맞는 내용이죠. 뭐 한번 참고 차원에서 보실게요. 이 표가 이제 어차피 가장 그 많은 이제 그 비교하는 지표이기 때문에 여기서 유가증권 시장, 여기는 이제 면제라 보시면 되고, 코스피 시장은 이제 자기 자본 300억, 여기는 30억, 15억.
자, 기준 시가총액 90억 이상. 좀 높죠? 당연히. 그리고 여기도 700명, 500명. 이 숫자들은 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아무래도 시험 보실 때 좀 많이 나오는 숫자들이다 보니까 이거에 비교하는 것 중에서 틀린 거, 옳은 거. 이거 시험 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700명, 500명. 그 다음에 ROE도 이제 좀 다르죠. 자, 여기 있는 숫자들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되는 게 플러스 이제 감사. 감사 의견인데 감사 의견도 차이가 있죠. 감사 의견이 자, 이제 밑에다가 하나 같이 쓸게요. 하는 김에 그냥 5번 뭐 감사 의견. 유가증권 시장은 우선 최근 연도는 무조건 이제 적정이 나와야 되고 여기는 최근 연도는 적정인데 그 외에 이제 그 전에 2년치 직전 2년치도 같이 있어야 돼요. 여기는 이제 한정 또는 적정이라 해가지고 5월 적정이라 같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연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최근 연도만. 즉 여기서 유가증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 연도는 무조건 적정해야 되고 나머지 2년치는 한정 또는 적정이 같이 따라 붙어야 되는데 여기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2년치는 없어도 되고 최근 연도만 적정이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그 좀 더 감사 의견도 완화된 조건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뒤에 같이 나와 있네요. 자, 여기서 페이지 넘기면은 자, 감사 의견 그쵸? 코스닥 시장은 최근 사업 연도가 적정, 그쵸? 그다음 여기는 뭐 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거래소 시장하고 좀 다른 게 이제 감사 의견까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신규 상장 요건 중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다르죠. 요거 우선 아까 전에 차이가 있다 그랬죠. 이거 3년, 여기는 1년, 여기는 감사 의견이 여기는 직전과 최근 2년이 있어야지만 코스닥은 없어 최근만 있으면 되는 거고 여기는 코스닥은 최근만. 여기는 이제 그 최근 여기는 면제죠. 경과연수가. 그다음 보호예수 조건도 마찬가지. 지금 유가증권 시장은 6개월, 코스닥 시장 여기는 좀 다르죠. 자, 동일한 기준 주식 양도 제한은 없을 거고 이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여기도 이제 쭉 보시면 되니까 그 내용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감사 의견 여기도 같이 가는 거.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상장 폐지 조건. 자, 그 교과서 그 책에서 이제 298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상장 폐지 요건이 거래소 시장하고 동일하게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기업들 뭐 자본 잠식이라든지 뭐 매출액 요건 미달이라든지 뭐 이렇게 의무를 다하지 뭐 이런 거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합병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인해서 상장 폐지 사유, 요거는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면 이제 좀 다른 점은 이제 여기서 이제 상장 폐지 기준, 물론 여기도 똑같아요. 저 거래소랑 같이 관리 종목으로 지정했다가 상폐로 가는 경우가 있고 즉시 상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매출액 조금 그 거기서보다는 좀 완화된 기준을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장 폐지 기준 2년 연속. 내용은 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이제 바로 가는 거. 즉시 상폐 기준 똑같죠? 거래소랑. 자, 최종부도 여기 나오고 감사 의견 부적정 의견 거절. 자, 2년간 요런 내용들 유가증권 시장과 거의 동일하다 보시면 됩니다. 자, 즉시 상폐 기준 여기도 똑같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저기 한번 뭐 그 복습 차원에서 자,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은 자, 사업 보고서 미제출로 관리 종목 지정 후 여기 11일 내 미제출 시 여기는 첫 번째 10일이 들어가고 여기 그대로 30억 원 매출액 연간 손실액이 이제 5년 연속.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반기가 아니라 분기죠, 분기. 자, 반기는 유가증권 시장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4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들이 조금 이제 그 암기를 해야 될 부분이 있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좀 이제 차이점이 있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뭐 왜 그렇다기보다는 그렇게 정한 거예요, 그냥 규정으로. 여기는 좀 더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여기는 좀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 좀 분리를 하기 위해서 정한 거기 때문에 여기는 좀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암기들 중에서 중요한 뭐 시험에 많이 나오는 위주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신규 상장 요건이라든지 상폐 요건이라든지 등등 숫자들을 조금씩 한번 보실 필요 있어요.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이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뭐 상장 폐지 사유 중 관리 종목을 경유하지 않고 즉각 상폐되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자, 여기도 이제 답은 우선 이런 거 해산 사유, 감사 보고서 이런 거는 바로 즉시 상폐되는 케이스고 3번은 이제 그 반기 보고서가 아니라 이제 사업 보고서를 미제 출시가 되는 거고 이제 반기 분기 보고서는 이해연습 미제 출시 상폐된다. 이렇게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그 상폐 사유에 대한 뭐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 그러니까 한번 이런 문제를 같이 보면서 그냥 이거를 그냥 그대로 통으로 외워도 되겠죠. 자, 하나씩 보시면은 잘못된 거. 우선은 감사 의견, 한정 관리 종목 지정되고 1회 추가 시 상폐된다. 자,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 관리 종목에 편입한 후에 1회 추가되면 상폐가 되는 거고,
그다음 코스닥 시장은 즉시 상패인데 이게 좀 차이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거는 이제 같이 여기서 한번 보시면서 요거를 그냥 그대로 좀 암기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감사회견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닥 같은 시장은 1회 추가 시 상장 폐지가 아니라 바로 이제 이렇게 즉시 상폐된다.